여러분들 보시면요. 저기 졸려오면 노트 옆에 박스문 옆에 가서 쓰셔서 잠 안 자게 해보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까. 그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벡터에 대해서 했어요. 자, 벡터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 벡터와 관련된 힘의 합성 문제 풀어오라 그랬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을 벡터 값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힘이다. 그 벡터들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을 수 있게끔 해봐드렸어요. 벡터 중에서요, 얘하고 얘를 같은 벡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같은 벡터, 다른 벡터? 같은 벡터. 같은 벡터. 그래서 벡터는 평행이동에서 겹치면 같은 벡터로 본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같게 하기 위해서 A 벡터와 B 벡터 어떻게 하면 같아진다? 네,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바꾸면 같은 벡터가 된다. 그죠?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라는 뜻으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지 빼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방향을 바꿔서 더하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20N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고요. 자, 이 A 벡터를 어떻게 하면 C 벡터랑 같아지겠니? 크기를 2배 하면 되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벡터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고요. 그 벡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산할 때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걸 벡터 합성 합벡터라고 하죠. 자,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자, 비스듬한 방향의 벡터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원래 두 벡터의 작용점에서 반대편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게 바로 이 둘의 합벡터야. 맞지?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야. 예를 들어 얘가 3N, 얘가 4N이라고 하는 F1과 F2가 있고 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90도여요. 그러면 내가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면 얘와 평행하게 여기에 4N짜리로 얘와 평행하게 여기 3N짜리를 그렸기 때문에 얘와 얘가 90도면 얘와 얘도 90도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피타가 된다. 알겠니? 그러면 3대 4대 이게 얼마? 5N에 해당되는 그죠? 벡터 합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F1에다가 F2를 더하라면 방향에 따라 합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향일 땐 그냥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는 게 합성인 거고 그 다음에 비스듬한 방향이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성한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과정을 벡터 합성 또는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그 합성한 결과의 하나의 힘을 우리가 합력 이걸 알짜힘이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거꾸로요.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여러 개의 벡터로 분해할 수도 있어. 이걸 벡터 분해. 됐냐? 이렇게 하나의 벡터가 있어 5N짜리야. 이걸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또 다른 힘으로 나눌 수가 있어. 됐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평 방향의 벡터와 수직 방향의 벡터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의 역할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나는 90도로 나눈다 라고 했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3이면 이게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요 각도가 세타라고 시작. 됐냐? 얘는 F다. 되겠습니까? 요 길이는 F고 요 각도가 세타래요. 그럼 멋지게 fx 값을 우리는 뭐로 쓸 수도 있다? f 코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다. 맞아? fy 값을 얼마로 쓸 수 있다? f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물리는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90도의 두 개의 힘으로 분해해서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다루는 연습들을 한다. 그래서 힘을 분해하는 것도 합성하는 것도 자유로울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벡터 가지고 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했고요. 특히 경사면에서 중력이 어떻게 분해되는지도 보여드렸다. 경사면이 있대요. 자, 경사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각도가 세타래요. 물론 이 물체는 중력을 받으니까 지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mg만큼.
하지만 실제로 경사면에서 물체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이 분해돼서 작용한다. 그랬을 때 경사각이 세타이면 중력과 경사면을 90도로 누르는 이 사이의 각도가 똑같이 세타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중력이 분해되는 효과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물체가 경사면을 90도로 콕 누르는 이 힘, 그죠? 네, mg 콕 눌러 세타인 거죠. 그래서 자, 근데 물체가 바닥면을 콕 누르는 만큼 반작용, 반드시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뭐가 생겨? 수직항력이 생겨. 자, 콕 누르는 힘이 10N이면 수직항력도 10N이기 때문에 상쇄되는 힘. 맞습니까? 그래서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마찰이 없으면. 그래서 자, 그럼 결국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 물체의 운동을 주관하는 힘이 돼. 맞아. 이 힘의 크기가 얼마? mg 그러죠. mg 쌍 내려가 세타 됐냐? 네. 그래서 요 힘에 의해서 물체가 내려가는데 저 힘의 크기는 됐죠? 같이 10kg짜리라고 하자. 똑같이 10kg짜리를 올려놨는데 자, 저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뭐에 의해 결정될까? 어차피 질량은 1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경사면의 각도. 됐죠? 경사면의 각도에 따라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랬을 때 경사각이 완전히 커져서 90도 됐어. 그럼 얼마가 되니? mg. 그냥 mg. 됐어? 중력 그 자체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물체를 운동시키는 R자 힘의 크기는 언제나 mg 쌍내려가 세타일 건데 이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경사면을 굴러 내려가는 경사면에서 뭐가 되니? 가속도. 납득하냐? 안 가르쳐줘도 해. 그러면 날라가. 됐어?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경사면 위에 있을 때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얼마? g 사인 세타가 경사면 위에 있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야. 그러면 경사면 위에 1kg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kg짜리도 있을 수 있어. 가속도 누가 커? 같아. 질량 무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사각 연락커 90도야. 가속도 얼마? g 자유낙하. 와. 알겠어? 경사각이 너무 커 90도라는 건 물체가 뚝 떨어지는 자유낙하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경사각이 90도인 상태가 바로 자유낙하하는 상태. 그때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mg고요. mg 사인 세타가 90도니까. 맞아? 가속도도 얼마다? g다. 그래서 자유낙하 그 자체가 경사야, 경사. 알겠어? 경사각도 90도일 때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유낙하 할 때는 1kg다 100kg다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합니다. 됐어? 어차피 질량은 가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맞아?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경사각도가 크면 클수록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와. 왜? 가속도가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내려오는 속도 변화량은 경사각도가 결정하는 거지 질량이 결정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내려올 때 가속도는요, 여기 있는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고 경사각도만 같다면 무조건 모든 경사면에 있는 물체들은 내려오는 동안 무슨 운동하게 되니? 등가속도. 맞아? 네. 경사각도만 안 바뀐다면 걔는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동안 내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이 각도가 30도야. 얘 내려올 때 가속도 얼마야? 2분의 1 mg. 2분의 1 g. 2분의 1 g죠? 네. 그러니까 얼마라고? 5라고. 알겠어? 오. 네. 그러니까 얘는 경사면을 내려오는데 4초 걸렸다고 치자. 경사면의 길이가 얼마야? 이런 거 되잖아. 되겠어? 제 가속도 얼마라고? 5.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5야. 무슨 뜻이야? 1초당 속도가 얼마씩? 5씩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럼 4초 지났어. 얼마 증가해야 돼? 20. 그러니까 VT 그래프로 꼬맹아 생각을 해봐. 속도가 0인 상태로 4초까지 내려오면 속도 20대. 그랬을 때 경사면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하면 얼마야?
40m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40m야. 네. 됐냐? 네. 그랬을 때 요거 각도가 30도지? 30도의 힘 1대 2대 루트 3 보이냐? 높이 얼마야? 20m야.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이거 우리가 배우는 과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다 조합해 보는 거야. 이제 이게 영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우와. 여기가 20m래. 이게 30도, 45도, 60도, 개새끼 90도 뭐 이런 얘기잖아. 맞아. 여기에 물체 똑같은 아이가 있어. 바닥과 물체 사이에 마찰 없어. 알지? 1번, 2번, 3번, 4번 어느 경로로 내려올 때 가장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빠를까? 4번? 1번이야? 일단 오른쪽에 1번은 더 빨라지. 누구의 속력이 제일 빠를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할 건데요. 됐어? 네, 가르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빨리. 어떤 경로로 내려오는 새끼가 마찰 없습니다. 가장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클까요? 똑같아요? 똑같지. 뭐야? 아 잠깐만요. 누나 또 화낸다. 잘하자 얘들아. 2분의 루트 2G 2분의 루트 3G 그냥 G 자 속도요? 뭐가 제일 빠르냐고요? 속력. 속력? 속력? 누구의 속력이 제일 빠를까요? 쌤 잠깐만요. 저 뭐야? 영재 수업은요 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나 아무리 봐도 4번인 것 같은데. 호재 쌤이 막 이렇게 하지. 괜히 막 물어보지. 그게 영재 수업이거든. 영재 수업은 안 가르쳐주는 수업이에요. 속력이 가장 빠르냐고요? 내신만 드는 친구들은요 다 가르쳐줍니다. 답도 가르쳐줍니다. 4번 아닌데. 영재 수업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줍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문제만 냅니다. 이럴 때 속력이 가장 빠르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4번이 제일 나오는데 내가 보기 4번이야. 도대체 선생님이 뭘 물어보는 걸까? 왜 바닥에서의 속력이 비교가 될까? 자 바닥에서의 속력이요?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됐어?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이 누가 빨라? 됐어? 이거 물어보는 거고 1번. 그러면 너네는 누가 빠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답이 나오는 걸까? 그렇군요. 를 생각하는 거예요. 4번? 4번? 자, 같은 시점에 물체를 놓고 경사 각도만 다르게 해서 물체를 내려오게 할 것이다. 마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바닥에서의 속력이 누가 빠르니? 라고 할 때 이거는 네.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풀란 얘기일까? G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G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사인 세타 하면 저게 G가 제일 크니까 4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G가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아닌가? 근데 시간이 좀 짧게 걸리나? 너네 누나를 납득시켜! G가 점점 증가하는데 그 G가 가장 큰 게 승자 아니야? 그냥 대입해서 계산한 해서 승! 지가 증가. 아이씨 야 잠깐만 지가 증가해. G가 증가해? 갑자기 지구에서 태양으로 가는 거야? 야 이거 1번이랑 4번이랑 똑같다 내가 보기에 1번이랑 4번 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대화한다. 아니 이거 B는 루트 2AS 해봐 얘들아 이거는 자유가 있어. 2번에 루트 2G에다가 갑자기 왜 들고? 루트 2?
이건 것 같아. 야 저게 뭐야? 자꾸 그러면 예린이 누나가 이제 수출해버린다. 쌤 잠깐만요. EAS 2분의 루트 3g에다가 이게 뭐야? 그래 뿌그려봐. VT 그래 뿌그려봐. 짜자자. 그렸어요. 아니 야 잠깐만. 그렸어요. 야 잠깐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60도? 아니 60도가 크지 않냐? 야 이제 야 나 노래 처음 맞을래? 아니 60도 누나 야 했지? 잠깐만요. 야 나 이거 막 구했을까? 나는 언어가 수업 잘하잖아. 수선이 이 높이 20이기 때문에 이 길이 다 알아. 예 루트 3분의 그치? 그럼 VT 그리고 그려서 그 넓이가 나오는 속력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어? 그렇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막 환상 속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보이지 않아? 네. 그죠? 그러면 꼬매가 여기에서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 자유낙하죠. 네. 그죠? 그럼 자유낙하니 오씨. 예린이가 그린 거야? 쌤이 그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중력가속도거든요. 맞아? 네. 그랬을 때 얘가 20m를 가야 되고 중력가속도 10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아이씨. 잠깐만. 2초. 2초지 2초. 2초죠? 20초? 네. 여기까지 와야죠. 루트 네. 하고 오셨잖아요. 중력가속도 10이죠. 됐어. 자, 자유낙하할 때 선생님이 다음 주가 이번 주가 해줄 거예요. 자유낙하 했을 때 낙하 거리 구하는 식이요. 별거 없죠. 등가속도 공식 불러. 두 번째 단거리 S는 V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맞아요. 자, 근데 자유낙하할 때 초속도가 얼마예요? 0입니다. 초속도는 한국말로 처음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 낙하한 거리, 우리 낙하 거리를 습관적으로 S라고 안 쓰고 H라고 씁니다. 뭐 그냥 S를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해. 낙하 거리는요. 자유낙하니까 2분의 1 GT 제곱이죠. G가 얼마야? 10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거리가 5T 제곱인지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온다고? 20. 그러니까 T가 몇 초 나온다고? 2초.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2초 지나면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지니까 2초 후에 속력이 얼마라고? 20. 그래서 다시 확인. 낙하거리 20 맞습니까? 네. 이런 얘기야. 됐어. 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 새끼는요. 됐어. 네. 가속도가 얼마예요? G. 사인 60이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G.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G. 얘는 2분의 1G.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의 절반 되는 기울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됐어? 2분의 1 G죠. 근데 얘가 얼마를 가야 됩니까? 똑같이 얘가 얼마를 내려가야 된다고요? 40m. 그죠? 그럼 40m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40m 가는데 4초 걸립니까? 그러면 40m를 가는데 4초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40m 가는데 4초 걸려. 속력이 얼마입니까? 20이요. 예? 잠깐만. 40m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가속도가 2분의 1 G로 자유낙하한다 생각하면 돼. 그냥 가속도만 바뀌었다. 가속도가 10이 아니고 2분의 1 G다. 이걸로 바꾼 거죠. 그죠? 네. 어차피 자유낙하 할 때 낙하 거리는 2분의 1의 AT 제곱이에요. 가속도가 30도인 경사각으로 떨어지면 이 가속도를 2분의 1 G로 바꾸면 돼. 맞아. 가속도가 5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G니까 4분의 1 G니까 얼마예요? 2.5죠. 네. 됐어. 그래서 이거 2.5 T 제곱이 얘가 간 거리가 얼마 나온다고요? 40. 이게 4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T 얼마나입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야. 소수점 들어갔어. 갑자기. 아 싫어요. 그러면 이제 못해 우리가. T
제곱은 2.5분의 40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손을 묻혀 우리가. 너안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안 놀 거예요. 싫어. 놀 거예요. 16. 16입니까? 네. 저 목소리는. KMO. 자, 그러면 t 제곱이 16, t는 4. 그럼 여기 4가 되면은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4가 됐어. 속도가 얼마일까? 20. 얘 가속도가 5니까 됐어? 20이겠죠. 이분이 1 주니까 가속도 5잖아요. 네. 그럼 1초의 속력이 50 빨라지니까 4초 후에 얼마 됩니까? 20이죠. 다 똑같나? 이죠. 똑같네. 신기하죠? 이게 똑같아요. 신기하네요. 이게 신기하다니까. 물리는 신기하잖아요. 이게요. 경사각이 달라도 다 속력이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와우. 와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맞아? 왜 그럴까? 평면속도. 아 계산하니까 그래. 계산하니까 그런데 저 안에 의미가 뭔지 알아요? 평면속도. 평면속도? 중학교 때 평면속도. 여기에 있을 때 이물체에 무슨 에너지가? 정신들아. 정신들아.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닿을 때 다 뭘로 바뀐다고? 어때야 돼? What the fuck?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알지? 그거야. 다를 수 마찰이 없어.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을 손실시키기 때문에 경로에 따라서 손실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속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찰이 없어졌어. 그럼 마찰이 없으면 결국은 수직 높이 변화가 위치의 에너지 감소량이야. 수직 높이 변화가. 알겠어? 그게 바닥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지. 똑같아. 이런 문제 푸는 게 문제야. 이런 문제 푸는 거. 이걸 가르쳐 주기 전에 너네가 막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문제 얼마 걸려야 돼요, 용지면? 그건 다 배우고 나서는 뭐 시간이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선생님이 이제 영재 애들 수업하는 거 또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보면 사실은 어떤 문제를 몇 분에 풀어요가 아니고 저걸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어떤 애는요. KMO 이제 2차 시험 볼 때 한 문제를 주고 2명씩 한 팀으로 방에다 그냥 넣어버려요. 풀 때까지 못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이서 막 얘기해서 그 문제를 다 풀고 나오면 돼요. 그냥. 어려운 문제는 못 나올 텐데. 그렇죠. 답이 틀리면구나. 네, 못 나와요. 아씨, 뭐야? 근데 지네들끼리 막 해가지고요. 해요 또. 병신하고 병신을 짝지는데 그것도 답이 나와요. 응. 근데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뭔가가 보이고요. 근데 그거를 답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막 푸는 건 내신용이야. 근데 우리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건 머리통을 막 두드려서 깨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라서 그냥 강실에 가둬놓는 거예요. 밥도 안 줍니다.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내 새끼를 막 풀고 나와요. 그게 확장된 사고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학원처럼 단기간에 막 여러분들을 영재를 만들어서 영재를 보내고 막 해 뭐 2차에 성적이 나오게끔 해주려면 안 가르쳐준대요. 가둬버리면 돼요. 영재 수업은 안 가르쳐주는 수업.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죠. 나 지금 당장 모르는데 해결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럼 머리통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영재 수업은 안 가르쳐주는 수업이라서 참을성 있는 선생님들만 할 수 있죠. 나는 미치겠어. 입이 근질러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네, 영재 수업은 안 가르쳐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근데 알겠죠? 근데 이것도 너네 조금만 더 놔두면 그렇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생겨나요. 이거 위치에는 저 운동 에너지 사이로 관계를 설명하면 안 돼? 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리나 수학은 다른 거 하고 모르겠지만 물리하고 수학은 같은
같은 답을 내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방법이 여러 다른 뜻이야. 그러니 답만 맞추고 나서 멍하니 있지 말고 이거 다른 방법으로 풀면 안 돼? 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럼 다른 애들 3개월 동안 공부할 거 혼자서 한 달, 2달 만에 해결할 수 있죠. 됐죠? 이런 것들. 그래서 풀어서 답을 맞춘 문제도 다른 애들이랑 얘기해봐라. 걔는 나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수도 있다. 알겠냐? 그런 거입니다. 이런 거. 전 이런 문제 좋아해요. 근데 저는 영재를 못 가르칩니다. 입 닥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전 말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과묵합니다. 말을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막 생각해봐. 재밌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재밌는 문제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읽고 나서 답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막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 답은 틀려도 되는데 생각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머리를 확장시켜요. 자, 이제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힘을 통해서 운동, 가속도로 그걸 통해서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어? 물리 재밌어요. 자, 19페이지 봐. 질문하자. 19페이지에 1번부터 7번까지 뭐 할까요? 4번이요. 4번이에요. 근데요. 자, 4번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얘기일까? 이거 가장 헐입니다. 문제는 달랑 두 줄.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새끼가 어려워요. 되겠어?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나 120도까지 구했거든? 나 코사인 법칙 할 줄 알아. 120도까지 구했는데 답이 틀려. 이거 정상각형이에요. 예? 아, 자, 잠깐만. 진짜? A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A, B, C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세 힘이 있다고 쳐. 그 얘기잖아요. 그죠?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크기는 10으로 다 같습니다. 자, 거기 절대값이라는 건 크기를 표현하는 거야. 방향 무시해. 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길이가 10으로 같은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중에 현재 얘네들의 벡터의 위치 관계는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한 값이 C 벡터예요. 그럼 꼬맹아 봐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길이가 같은 세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다고 치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다고 치자. 요거 60도, 요거 10뉴턴, 요거 10뉴턴, 요거 10뉴턴. 결국 뭡니까? 정삼각형의 방향성을 갖는 벡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꼬맹아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했더니 그 값이 C 벡터가 된대. 자, 방향이 비스듬한 I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요. 첫 번째요. 방향이 비스듬한 I가 있어. 얘 합성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계산 유도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네. 계산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F1, 여기가 F2, 여기가 뭡니까? 셀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 힘이야 라고 했던 거 있죠?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리면 되죠? 됐죠? 근데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는 건 결국은 요게 뭐란 얘기예요? F2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꼬맹아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세 번째 방법이 뭘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전체는 평행사변형이지만 요 부분은 뭐니? 삼각형이죠. 그래서 비스듬한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삼각형법. 이거의 반죽이 이래요. 근데 평행사변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에 자극점을 붙여놓고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삼각형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F1의 꼬리에서 머리, 그 머리에다 F2의 꼬리
됐어? 이렇게 해서 그리면 합력은 F1의 꼬리에서 F2의 머리 쪽으로 화살표라는 게 합력이죠. 보여요? 보여요? 그럼 보면 봐봐. A에다가 B를 더하는 걸 삼각형법으로 그린다 보시죠. 꼬리, 머리, 꼬리, 머리. 보이니? 네. 그러면 얘요. 얘 꼬리에서 머리 쪽. 이게 합력이죠. 네. 근데 그 길이가 같대. 그러면 이 관계가 뭐야? 삼각형 중에서 정삼각형이야. 알겠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반죽 삼각형법을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 그랬을 때 얘가 합력이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고 요 각도가 60도인 정삼각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쉽지 않아. 이거 어렵다니까. 됐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 말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 계산식은 루트 뭐였어? F1의 제곱 더하기 F2의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라. 여기다 넣어도 돼. 알겠어? 네, 뭐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지만 이건 물올이나 여러분들이 영재 과거 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 잘 안 써요. 됐어? 이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 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겠니? 쌤 화장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A와 B와 C 벡터의 방향성도 다 찾았어요. 됐어? 방향이 저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이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A, B인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꾼 다음에 더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 벡터 이쪽에 있습니다. 자, B 벡터 여기 60도인데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됐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B 벡터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그러면 꼬맹아 원래 B 벡터 여기 있었고요. 요 각도가 60도였는데 방향을 바꾸면 요 각도가 몇 도입니까? 120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네, 그러면 삼각형법 여기에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한 이 대각선 방향이 합력 방향이자 합력의 크기겠죠? 되겠습니까? 얼마나 할까요? 루트 3이래요. 10루트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알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루트 3이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해결한 거 맞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1번, 2번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선생님이 4번하고 5번을 해드리지 않았을까요? 수업 시간에?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3번부터 꼬맹아 8번까지 질문. 8번. 어? 3번. 3번과 8번인 거예요. 됐죠? 3번과 8번 해결해 달라고 그랬으니 저는 21페이지 3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21페이지의 3번을 보시면 네, 필요한 것들은 예쁘게 메모하시고요. 사실은 사고력의 시작은 뭐냐면 자, 꼬맹이들 아무나 가다 놓고 이거 못 풀 때까지 못 나와 그러면 못 나옵니다. 뭔가 아는 놈들을 가다 놨어야죠. 그러니까 K모 1차 된 놈들을 2차 보려고 가다 놓는 거지 1차가 안 된 놈들을 가다 놓으면 그냥 걔는 거기서 삽니다. 알겠어? 네, 아무나 가두면 안 돼. 알겠냐? 아동학대야. 가능성이 있는 놈들 뭔가를 머릿속에 그래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가다 놨을 때 효과가 있어. 알겠어? 네. 집에 가서 동생 공부하라고 막 가둬놓고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쳐맞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시면 3번 볼게요. 자, 그림은 줄 AB에 연결된 질량 M인 막대에 P점에 걸린 채 선생님이 이제 안경을 써야 되겠어요. 안 보여요. 정지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AB가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도는 30도와 45도이고 막대의 굵기와 밀도는 균일하다고 하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다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물체가
이렇게 막대가 있고 거기에 벽이 있고 거기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막대가 이렇게 나가는. 자, 이 막대는 균일해서 질량이 m이면 지구 때문에 무게가 작용하겠죠. 어디에? 균일한 막대는요, 정확하게 어디? 가운데 지점에 무게 중심점이 있어. 그럼 무게 중심점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데? 저거는요, 정확하게 가운데 저점에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 나머지 다 의미 없어. 알겠어? 나머지 다 의미 없고 그냥 요 점에 mg라는 힘이 작용해. 이렇게요. 됐어?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 중심점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가운데 지점인지 자, 요거로부터 얘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이냐면 30도. 제가 글씨를 대충 보고 있는 중이라 혹시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45도. 요실 A, 요실 B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실의 장력 물어봤고요. 막대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A의 장력의 크기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A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과 B의 장력 이거 각각 구하라는 거야. 그게 같은지 다른지 뭐란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저 막대기 얘를 가라고 하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꼬맹아 니은 보기는 OX에 봐. 안 움직이니까 알자임이 얼마니? 0. 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자임의 크기가 얼마다? 이렇게 병신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어? 네. 얘는 정지상이기 때문에 이 막대가 받는 전체 힘 알자 힘은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은 같은 건 자신 있게 지워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 저 막대가 받는 알자 힘이 0이야? 그럼 꼬맹아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을까요? 이 막대, 가의 막대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찾아봐요. 3개 있어요. 첫 번째 중력, 두 번째 정력. 네, A의 정력, B의 정력. 정력. 그거 합하면 0 되면 돼. 맞아? 이 얘기죠. 자, 그걸로 다 풀 거예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A의 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B의 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됐어? 네. 그러니 이 세 힘의 합력이 0이 되려면 여러분이 합성해서 0 만들면 돼. 근데 잘 봐.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고요. A 장력 이렇게 작용하고요. B 장력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합성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맞죠? 왜? 비스듬한 힘이 있으니까. 이럴 때 무조건 뭐 하자? 뭐 한다?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 이거야. 철칙이야. 비스듬한 방향의 방법들은 무조건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한다. 그것만 하면 된다. 알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TA라고 하는 이 장력을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찢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B라고 하는 장력도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찢을 거야. 그럼 꼬맹아 수평의 힘 몇 개? 두 개. 이 새끼하고 이 새끼의 크기가 어때야 돼? 게임 끝났죠. 이거 TA고요. 요 각도가 30도니까 꼬맹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거 직각삼각형 보여? 맞아요? 네. 그러면 요 각도는 60이겠죠. 어떤 각도를 이용해도 돼? 요 각도 30을 이용해도 되고 저는 이 각도 60을 이용할게요. 이해돼? 네. 네. 그러면 이게 얼마니? 코사인. 네. 코사인 60이죠. TA. 되겠습니까? 60이니까 얼마? 2분의 1. 2분의 1 TA 값이 돼. 아우. 맞아. 네. 이 값은 얼마냐? 요 각도 45도.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T요. 맞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 이 두 힘의 크기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2분의 1 TA의 크기가 2분의 루트 2 TB의 크기와 같다. 그럼 이제 답 나오죠? TA는 얼마다? 루트 2 TB다. 요게 나온 거야. TV. 맞아? 네. 그러니까 TA와 TB 같지 않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기억 제꼈어, 니은 제꼈어. 답은 디귿이야. 수능은 이렇게 풀어. 알겠어? 디귿 다 확인 안 해. 그냥 넘겨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넘겨. 네. 지랄.
그러면 이게 얼마인 줄 알아야죠. 됐죠? 우리 지금 풀어봅니다. 자, 이제 수평 힘 해결했어. 수직만 봐. 됐어? 그러면 소금이가 잘 봐. TA라는 힘을 수평과 수직으로 찢는 순간 TA는 존재하지 않아. 맞아? 이거잖아요. 그죠? TB도 존재하지 않아. TV. 그냥 이렇게 힘만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수평의 힘은 됐으니까 수직의 힘만 보자는 거죠. 수직 위쪽으로 몇 개? 두 개. 두 개. 위쪽으로 작용하는 저 두 힘의 합이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뭐하다? 같아요. 됐죠? 자, 얘 얼마냐? 2분의 1 루트 3. 2분의 루트 3 TA. 얘는요? 2분의 루트 2 TB요. TV. 그러니 2분의 루트 3 TA 더하기 2분의 루트 2 TB가 mg여요. 근데 TA가 이거여요. 근데 무슨 T 구하래 TB 구하래? 뭐 구하래? TA. 그러면 TA를 살려야죠. 네. 그죠? 그러면 TB는 뭡니까? 루트 2분의 TA로 바꿔놓고 가자. 그러면 이거를 루트 2 날라간다. 네. TA. 2분의 되겠습니까? 네. 2분의 1 TA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맞냐? 네. 이런 거야. 깔끔스럽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의 TA가 mg네. 그러면 TA의 값은 이제 루트 3 플러스 1분의 2 mg야. 이렇게 돼서 이걸 유리화했을까 그 아이가? 네. 이제 그거 이제 느리느리 여기죠. 할 줄은 알아 새끼야. 무슨 유리할 줄 아세요? 그럼 나 이제 약간 유리화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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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3 빼기 1 2야. 그러면 약분 되네? 네. 그럼 별거 아니네. 오. 이거죠. 멋져요. 아 약간 이런 스타일. KMO KMO. 그렇지 K모. 예스. 웃었냐 지금? 전유야? 너 K모 성적 팜플렛에서 건다 새끼야. 아니 뭐 저는 어차피 두렵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느낌. 자 3번 해결했어. 네. 자 그다음 호준. 네? 수업을 마치 관람하는 것처럼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와 우리 반에 미친년 둘 있네 막 이런 생각하고 나면 죽인다. 너네 둘. 나 아니. 아, 네 아니에요? 나 아니야. 자 그다음에 아까 8번 해달라고 했어. 맞아? 네. 자 8번은요. 이걸 나 혼자 풀었다 손. 오. 찍었어. 풀었는데 틀렸죠. 제가 저 혼자 풀긴 했는데 틀린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 풀었는데 맞았다. 근데 진짜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생각이 저거 병신 새끼 저거. 아 진짜 왜냐면 아니 여기 와 수직 미친년 감정이랑 못 미친 봤어요. 놈아. 그냥 비편으로 받는 힘이라고 봤어요. 진짜. 너 누나한테 맞아볼래? 아니 틀린 거 뭘 틀린 누나예요? 거야. 저희 같은 하고 강타경인데. 무슨 학년이요? 누나 3학년이야. 야, 얘는 근데 1년 꼬랐어. 네? 누가 봐도 꿇은 목소리야. 저게 아니. 중상 여자의 목소리가 저게 클 수가 내가 없어. 언제 끌어요? 자, 야, 우리 또 중3 누구냐, 손? 뭐 중간 개 많은데? 왜 저만 올드 취급받아요? 중3이 반이네. 그러니까 중3이 반이네.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그가지 질량이 2kg이고 같은 물체 A, B를 A는 마찰이 없는 경사면 30도의 비변 위에 B는 절 위에 놓고 고정시킵니다. 이제 문제 푸는 유형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이거의 답이 얼마인지는 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유형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 따른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면 경사면 위에 고정도로 때문에 물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안진뱅이 절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물체가 있어. 됐어. 자, 그랬을 때 얘는 경사면의 각도도 30도고요. 경사면으로부터 이 실이 이루는 요 각도도 30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절 위에 올려져 있는 B라는 물체도 있는데 두 물체의 질량은 똑같이 2kg야.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라. 그랬는데 꼬맹아 일단은 보자. 저 고정도로의 실 몇 가닥? 장가다 한가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 시로 이상하다. 나. 그러니까 이 장력이 이 장력이야. 와인.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B 거 보시면 B는 지구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20N의 힘에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어. 근데 중력이 조금 더 큰가 봐. 됐어? 네. 그래서 중력에서 장력을 뺀 만큼만 저울을 눌러. 됐어? 그게 바로 저울의 눈금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저울의 눈금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려면 됐죠? 이 실의 장력 알아야 돼. 그럼 실의 장력은 여기서 구해야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장력을 A쪽에서 저는 구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A는 저 상태로 정지입니다. 한격 0만 들면 돼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찾으면 됩니다. A는 현재 저 상태에서 못 봤습니까? 상태요? 네. 장력도 받고요. 모두 봤습니까? 중력 중력도 받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수직항력. 그렇죠. 바닥면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 바닥면과 몇 도? 90도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해요. 됐죠? 이 세 힘 사이의 항력이 여기입니다. 바닥면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수직항력이라는 걸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꼬맹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각도가 또 30도 이렇게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볼게요. 중력이라는 힘을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수직항력과 나란한 방향의 힘으로 찢어보자. 됐어? 네. 그러면 얘는 mg 콩 눌러 30.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2분의 루트 3 mg로. 얘는 mg 싹 내려가 30. 알겠습니까? 네. 2분의 1 mg로 나눠보면 중력 사라져. 의미 없어지죠. 예스. 네. 그리고 수직항력은 얘랑 서로 됐죠?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이 장력도 비스듬해 찢어. 알겠습니까? 그 얘기야. 장력도 비스듬하니까 찢으면 돼. 그러면 그 중에서요. 얘는 t 코사인 30 됐어? 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t 납득? 예스.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 t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t 됐어? 그러면 장력도 없어져. 요런 식이야. 그래서 나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이 힘을 수평 방향의 힘, 얘네들은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불러드릴게요. 맞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경사면 입장에서 보는 수평 방향의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2분의 1 mg라는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누구와 2분의 루트 3t와 반드시 어때야 되니? 같아요. 그래야 0이죠. 맞아? 이렇게 찢어놓으면 간단하다니까. 열나 복잡해 보여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서 장력 구하래 중력 구하래 장력 구하래 보겠죠? 자, 이 실의 장력은요 이미 나와 있죠. 얼마? 3분의 루트 3 mg의 크기일 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수직 방향의 힘도 합성해보자. 뭔가가 나오나? 뭐 이런 거죠. 수직 방향의 힘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2분의 루트 3 mg라는 아이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 2분의 1t에다가 수직항력의 더함값이랑 같아야죠. 맞아. 그 중에서 장력의 정체를 이렇게 바꿔드렸으니까 바꿔서 넣을게요. 네. 3분의 루트 3 mg로 바꾸고 수직항력 더하면 돼요. 되겠냐? 네. 그러면 여기에서 빨리 해. 6분의 2 루트 3, 3분의 루트 3 아니야? 야, 맞지? 이 3분의 루트 3 맞지? 말을 하잖아. 사람이 말하는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 3분의 루트 3 맞아요! 얘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맞아요. 진짜 맞아? 뭐가 3분의 루트 3이야? n이요, n. 수직항력이 얼마라고?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아, 3. 뭐야, 같네? MG야? 너 왜 다르게 나와? 맞아? 이렇게 됐대. 그러면 꼬맹아 수직항력과 장력의 크기가 어떠니? 같죠?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자, F가 0일 때와 F가 지금의 크기 아니죠.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줄의 장력의 크기가 저러니 어떻게 알아? MG가 20이거든요. 일찍이지. 여기까지 왜 끌고 와? MG가 20이래. 됐어? 네. 그럼 20 넣으면 되죠? 그러면 20 넣어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저울의 눈금은 얼마이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얘 20. 그러면 장력은 이거 빼! 얼마? 3분의 40. 3분의 40. 40루트 3. 됐어. 네. 아닌가? 저기도 있을 텐데. 야 잠깐만. 아니네. 주황색. 아니야 3분의 60 마이너스 20 루트 3이지. 얘들아. 아닌가? 야 20 루트 3이 더 크냐? 맞다고. 네, 3분의 60 마이너스 야, 뭐라는데? 아, 그래, 야, 무슨 나도 말이야? 안 시켜줘. 뭐랬는데? 아니 20m 마이너스 3분의 20 루트 3. 그게 그 3분의 40 루트 3이 아니라 60 마이너스 이거? 20 루트 3을 3으로 나눈 예. 이게 이거고? 아니, 얘랑 얘가? 저울에 제가 방금 말한 아, 거지. 네. 응. 잘했죠? 됐냐? 네. 빨리빨리 대답해줘. 시끄러울 수 있어. 알겠지? 네, 열심히 나중에 공부해야 우리 예린이 같은 애들 경험을 할 수 있어. 혹시 공부를 대충 해야 될까요? 뭐라고? 누나, 애들 엄하게 키우도록 하자. 아 진짜 어이없네. 쟤들 물도 주지 말고 방에 가둬버리자. 나빠도 나갈 거. 자, 넘어가. 이쪽하죠. 요즘은 재밌게 하고 재밌어요. 근데 대단히 재미없게 하면 헐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저번 시간에 이제 돌림이 뭐야? 라는 것까지는 해드렸단 말이죠. 돌림임에 살짝만 살 붙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개편시키면서 개편된 교과서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개편이 될 건데 개편된 교과서에서 그동안의 개편 방향은 어려운 거 다 빼자. 그래서 막 어려운 거 다 뺐더니 애들이 병신됐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뺀 걸 넣자. 아이씨. 그래서 이제 2학년부터 는 걸 배우겠다는 얘기죠. 됐어.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처 못 배운 게 있습니다. 바로 도구가 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 도구들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자. 그게 바로 돌림힘을 기반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림힘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돌림힘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가 바로 돌림힘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 납득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 이거 힘이니? 다리가 뉴턴이니?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돌림힘은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물력이 아닌 능력이에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해서 꼬맹아 문 열어. 근데 뭐? 자, 저 새끼는 물을 여는 게 아니고 문을 돌린 거죠. 맞죠? 이게 돌림이야. 되겠냐? 저는요 건축 인테리어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남들이 안 만드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와, 손잡이 여기다 달아야지. 야이. 뭔지 아세요? 병신이라고. 나빠. 자, 손잡이가 여기에 있으면 왜 못 여는지를 준이한테 납득하게 설명해 주자. 자, 받침 좀 여기. 손잡이 여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자. 돌림이 0이다? 저기 처음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은 쟤는 문을 그냥 뚫고 나가면 되니까. 실제로야. 돌림 힘이라는 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다가요 경첩으로 이렇게 저 문처럼 나사를 묶어놓고 내가 이 경첩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 축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시킬 때 여기서 힘을 줍니다. F라는 힘을 16N을 준다고 칠게요. 근데 이 F는 중심이 되는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헐 2m
2m 떨어져 있어.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랬을 때 물체에다가 저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얘가 이렇게 옵니다. 딱 보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회전했다. 자, 이제 시계 보지 말고 이게 무슨 방향? 시방향.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키는 너 저 새끼 좀 봤어 시계. 컨닝 새끼. 몰랐나 봐. 근데 문제는 저 시계가 가고 있니? 시간 보는 건데. 오, 가고 있네. 저 새끼 또 시계 방향 잘 가네. 자, 반시계로 가는 줄.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 방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의 회전 방향이 있고요. 반시계 방향의 회전 방향이 있죠. 됐어. 이 두 가지 방향을 갔는데 우리가 여기다 힘을 주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돌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돌림임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야. 맞습니까? 네. 그러니 얘는 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면 10N이야. 그래서 곱하면 얼마입니까? 20Nm. 돌림이 아니는 뉴턴미터 그대로 씁니다. 치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쟤는 20이라는 힘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아까 준이가 괜찮네 했던 거기로 가죠. 축의 근접하로. 그렇죠? 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선생님 여기까지의 거리는 겨우 10cm예요. 뭐 이러잖아요. 네. 그죠? 중심축에 가까이 힘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10N의 힘을 주더라도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1에 얘는 돌림 힘은 얼마? 1밖에 못 줘요. 그럼 저 새끼가 돌까 못 돌까? 못 돌아요. 그러니까 저 무거운 물을 쉽게 돌려면 중심축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는 데다가 힘을 주면 잘 회전시킬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손잡이를 가서 잘 보십시오. 항상 축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가 붙어 있어요. 돌림 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물을 열 수 있게 최대한 돼서 축으로부터 먼 곳에 몸꼬리를 만듭니다. 그게 돌림을 크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에 있는데 내가 여기다 힘을 주긴 해요. 됐죠? 여기에 이렇게 있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치자. 근데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요. 됐어?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10N. 됐냐? 얘가 이 각도가 얼마냐면 이게 됐어. 얼마라고 할까요? 30도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 30도에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주면 얘는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뉘어서 작용합니다. 이 힘은 이 막대기를 미는 데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이 힘은 얘를 회전시키는 데 사용한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회전시키는 데 사용한 힘은 얼마입니까? 5N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2m 떨어져 있더라도 돌림 힘은 5N을 2m 떨어진 곳에도 줬으니까 10Nm 밖에 안 돼서 이 경우일 때보다는 회전 능력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돌림 힘이라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 힘이 작용해서 그 돌림 힘 때문에 물체는 회전한다. 그래서 선생님 저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까? 이거 1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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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N. 나경우 물체의 상태 어떻습니까? 달라요. 얘 뭐합니까? 돌아요. 회전. 얘는 뭡니까? 정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참다운 정지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 다시 생각해 보면 정지라는 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뭐 회전하지 않는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해야 된다. 이 얘기죠.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뭔데? 알자리. 예스. 그럼 쟤는 알자리이 얼마인 거예요? 0이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 건 얘는 힘의 무슨 상태입니까? 평형 상태입니다. 납득? 납득?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회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걸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돌림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힘도 평형, 돌림힘도 평형인 상태가 진짜 정지된 상태. 그 정지된 상태는 이 둘을 만족하는 상태이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됐어. 이동을 하니? 이동을 하니? 안 하죠. 왜? 힘의 평형이니까. 됐죠? 얘는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이동하진 않지만 뭐를 한다? 회전을 한다. 위에 있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얘는 돌림의 평형은 아니다.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 아니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요. 그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돌림힘인데 그 돌림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게 뭐다? 찌레. 지뢰, 시선. 맞습니까? 이 얘기였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뢰가 있어요.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받침점으로부터 짧은 곳에 무거운 물체를 알겠습니까? 받침점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에 가벼운 물체를 놓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를 균형을 맞출 건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얘를 엄청나게 많이 탔죠. 놀이터에 있는 시소입니다. 그게 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더럽게 무거운 우리 아빠 탔어. 됐어? 네, 80kg. 그리고 더럽게 먼 곳에 아들이 평행을 유지하려고 탔어. 우리 아들 20kg. 와우. 요리 하실 줄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요. 아들이 한 1학년일 수도 있잖아 얘들아. 아, 이 장면인데 20kg는 아니죠. 에? 아 왜? 도대체 초일 때 몇 킬로면 영양실조가 아닌 이유나 30 정도 되지 않아요? 30 정도는 되줘야 되는데 초일 때 진짜? 30은 에바고. 하시려고. 모든 아이들의 기준이 우량한 기준이야? 듬직하네요. 듬직하네 자식. 보통 그러지 않아요? 보통 초일 때는 몸무게가 한 23, 뭐 이렇게 되잖아. 겠죠. 그쵸. 그게 보편적 몸무게예요. 네. 나 어릴 때 식당도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떤 애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몸무게가 27 막 이렇게 하던데. 저안 초삼이 장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장기가 네? 아니 나 초반에 27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초삼 때 제가 27이라는데 장기 들고 다니거든요. 약간 27kg야 지금? 지금 36kg.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가끔 학교에서 장기 자랑 이런 거 제가 뭐 토끼예요. 장기 자랑 뭐 이런 거 할 때. 초반 때 27 네. 괜찮잖아. 초삼에 50. 네. 초삼 때 27이라고 장기가 없질 않아요. 들고 다니면서. 초삼 때 50 몇 킬로가 있는데. 아니 그랬던 거지. 아니 살짝 많은.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네. 이게 돌림이랑 관계 있어? 아빠가 정말 우리는 대주신. 돌림인과 관련이 아빠가 2m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아빠 머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머리예요? 머리가 아들 비율 봐봐. 아들 비율이 너무 좋아. 얘 초 1이라며. 아들 비율 진짜 진짜야 이거. 이거 말단 미래가 아니에요. 아까 자리가 없어. 그만. 애들 이렇게 가다오잖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잖아. 네? 이게 뭔지 알아요? 공부력이 생기잖아. 아까 다리가 없어. 참고하고 싶네. 아니 저기 있잖아. 저기. 해파리예요? 지금 다리였어? 오, 저게 뭐야? 저 머리가 80kg인 거야 저거. 현수야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집에 그냥 가라.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지뢰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이용한 게 원래 시소라고 하는데 원래 도구의 지뢰고요. 이 지뢰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지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물체가 있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실점이에요. 그리고 작은 힘을 주는 여기를 우리가 이제 힘주는 지점 뭐라고 할 거냐면 힘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구조를 볼게요. 아빠는요 여기서 중력 때문에 수직 방향을 누릅니다. 중심부터 떨어진 거리 1m인 곳에서. 그러면 사실은 누르면 아빠는 이 시소를 어느 쪽? 반시계 방향.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준 거예요. 예스. 맞아. 그래서 아빠는 반시계 방향에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준 건데 수직으로 누른 힘 얼마? 얼마? 800N. 거기다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 1m인
곳에서 반시계 방향에 돌리면 800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만 있으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 겁니다. 물론 땅 때문에 가다 멈추겠지만 땅이 없으면 계속 회전할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근데 회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 방향에서 아들이 누르는 거예요. 아들. 되겠어? 자, 그 반대쪽에서 시계 방향에 돌림을 주는데 아들이 지금 누르는 힘이 얼마입니까? 200. 자, 근데 정확하게 아들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이 두 개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얼마? 4m 떨어진 곳에 있어야 양쪽에서 누르는 힘의 크기가 같아 어느 쪽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됐어? 이 상태를 우리는 돌림 힘 뭐라고 하는 겁니까?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의 균형을 잡을 때 몸무게가 다른 아이들은 거리가 다른 곳에 앉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눈치채. 왼쪽과 오른쪽에 누르는 무게 비 몇 대 몇? 4대 1. 4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비가 얼마여야 된다? 1대 4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힘의 비와 길이 비가 역수관계이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이게 돌림의 평형.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지뢰인데 이때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라고 하는 세 장소만, 그 지점만 유지해주면 모양은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우린 지뢰라고 부를 거야. 네. 그래서 그 지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얘입니다. 까이. 그렇죠. 이게 지뢰예요. 골프채 두 개. 와, 잘 사는 집 아이들. 나는 가위로 봤는데. 자, 이게 뭐야? 여기가 뭐야? 손잡이. 힘점. 아. 손잡이 같은 소리야. 힘점. 여기. 받침점. 받침점. 여기. 작용점. 지뢰예요. 오. 됐어. 네,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가위로 물건을 자를 때요, 더 힘을 조금만 줘도 잘 자르게 하려면 물건을 어디에 놔야 돼요? 받침점 가까이 밀어버려야죠. 아, 네. 알겠습니까? 네. 무거운 애는 받침점에 가까이, 힘은 받침점부터 멀리. 알겠어요? 그러면 적은 힘으로 자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림힘을 이용해서 만든 게 지뢰라는 도구구나. 그래서 지뢰라는 도구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런 구조로 생겨있는 아이를 응용한 게 얘구나. 됐어?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지뢰죠. 순서가 반드시 저럴 필요는 없어요. 됐죠? 순서가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배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일종 지뢰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일종 지뢰는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이 있고요. 받침점 다음에 힘점이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으면 일종 지뢰야. 생긴 거 상관없어. 알겠어? 근데 이종 지뢰라는 게 있습니다. 이종 지뢰는 이 순서가 바뀌면 됩니다. 이게 바뀌는 아이를 이종 지뢰라고 할 거예요. 됐어? 그러니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죠. 누굴까요? 반도대. 작두. 뭐? 세트 싸움 아, 저기 단두대라고? 한약방에서 약지 자를 때 쓰는 거. 이거 인상. 사람인데 실제도 아니에요 저거. 인상. 인성이. 사람이 아 사람이. 이제야. 아, 오케이. 사람인 줄? 원숭이 아니에요 저 꼬리. 무슨 점? 받침점! 그렇지. 받침점. 여기. 작용점! 그렇지. 이거. 그렇지. 됐어. 옛날에는 이걸로요 죄진 사람들의 대가리를 잘랐어요. 잡기 이만한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지위가 신분이 높을수록 칼을 뾰족하게 갈아요. 한 번에 잘 갈아. 와우. 나쁜 재질인 아이들은 칼을 갈지 않고 이빨 빠진 상태로 둡니다. 와우. 그래서 한 번 딱 했는데 약간 들 잘려서 몇 번 이렇게 징징징 해야 죽을 수 있게 이런 와우. 상태로 만들죠. 그래서 그래서 저거를 아주 뾰족하게 갈아줄수록 나를 위하는 거구나.
이빨이 빠져있으면 저 개새끼가 날 한 번에 죽여.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여기 봐라. 여기서 이 새끼까지의 길이가 1. 여기서 힘주는 곳까지의 길이가 1이라고 치자. 이 대가리 자르려면 100이 필요하다고 치자. 여기서 얼마 힘줘야 되니? 몰라요. 베이킹 아, 200. 그래서 잠깐만. 저기가 1, 저기가 1이라고. 50. 자, 길이는 항상 받침점을 기준으로 잽니다. 네.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1. 맞습니까?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가 얼마? 그래서 거리가 1대 2이기 때문에 힘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2대 1이죠. 그러니까 대가리를 100N의 힘으로 잘라야 되면 내가 줘야 되는 힘 얼마? 50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근데 너네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잔인하니? 작두를 생각하다니 이런 나쁜 개새끼. 이번에 자꾸 얘기했지. 이거 있잖아. 아, 병장이에요. 병장해. 맞죠? 네? 주거가 아니에요. 맞을걸요? 지금 게 아니에요, 저거. 저거 뭐예요? 뚜껑다는 거죠? 네. 여기 무슨 점? 받침점. 네, 여기 꼭 있어 받치고 있는 거죠? 받침점. 얘가 뚜껑을 들어 올리는 거죠. 반영점. 누가 여기에 힘들이야? 있죠? 네. 네. 짜. 되겠어? 네. 네. 요 길이 1, 요 길이 2. 뚜껑 들어 올리려면 30. 여기서 줘야 되는 힘. 10. 어떻게 알아? 길이비 1대 3. 힘의 비 3대 1. 알겠습니까? 네. 이런 구조. 됐죠? 그래서 1종 지뢰가 가유려면 2종 지뢰는 병탁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자, 3종 지뢰 있어. 이거 바꿔. 이거 바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꾼 걸 3종 지뢰라고 하는데 3종 지뢰는 작용점 다음이 힘점 다음이 받침점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가 누가 있다? 낚싯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달려 있는 뭐가 됩니까? 뭐예요? 나비잖아. 물고기 낚싯대 돌리는 거 손으로 잡고 고양이 있는 거. 낚시인 거예요? 아. 됐어? 오메가 여기 무슨 점? 받침점. 이게 받침점이요? 이거 돌리잖아! 이렇게! 이거 무슨 점? 점!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삼중지뢰. 요거 일. 이 새끼 배. 내가 줘야 되는 힘. 200이야? 1대 2니까 2대 1이어야지. 그래서 삼종지뢰는 힘이 많이 드는 도구예요. 대만이 드네요. 개 많이 드는 도구예요.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는 도구예요. 어차피 낚시하면 그게 힘에 손해를 본 만큼 거리에 뭘 봅니까? 이 네. 느낌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게 바로 뭐죠? 설명해줘. 도르래. 공직 도르래. 그래서 네. 그래서 고정 도래는 중심축이 어디다 그랬어? 가운데. 그러니까 물체가 매달려 있는 곳과 내가 잡아당기는 곳까지의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 길이비 몇 대면 1대 1. 그래서 힘의 이득 볼 수 없어. 그래서 거리의 손해도 안 보는 거야. 맞습니까? 이랬고요. 움직 도르래. 받침대 어디? 여기 가운데 물체. 나 이거 땡겨. 맞아? 네. 그러면 길이비가 1대 2. 그러면 힘의 비는 2대 1. 그래서 나는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움직도르래. 그래서 움직도르에는 2종 지뢰를, 고정도르에는 1종 지뢰를 이용한 거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도구를 이용하게 되는 게 바로 돌림힘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도구들을 사용할 때 바로 뭐가 성립한다? 이제 원리가 성립한다. 도구를 사용할 때요. 힘에는 이득이 있어도 거리에 뭘 보니까 수준을 보니까 일에는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됐죠? 그걸 일의 원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돌림이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안정도 이거죠. 자, 이 안정도가 가장 유지된 도구가 있습니다. 안정하다 무슨 말이야? 쓰러지지 않는다. 오뚜기 쓰러지지 않아요. 됐어. 네. 실제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뚜기입니다. 전유야 나와. 나와 빨리. 빨리 나와. 인체 실험할 겁니다. 자, 오늘 칼 가지고 오라고 했던 사람들은 끄내. 장기 자랑하자. 저리 와. 벽에 붙어. 칼? 자, 칼이 없네. 유연이 몸의 안정도. 됐어. 자, 이 아이의 무게중심 어디냐? 자, 너의 머리. 무게중심. 앉으면은 여기 명치. 자, 이쪽이 여기가 무게. 도대체 얘는 얼굴이. 야, 너는 무게중심이 뭔 줄 알아? 됐어? 자, 이렇게 딱 벽에다가 붙여. 자, 일반적으로 다리 붙여. 이씨. 다리 뒤꿈치가 딱 벽에 붙어야 되고 이거 앞꿈치도 붙어야 되고. 아니 벽에다 앞꿈치를 붙이는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돼. 발레리나야? 발레리나야 너? 다시 이게 이렇게 딱 붙어야 돼. 그죠? 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배꼽입니다. 배꼽이 무게중심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약간 가분수 뭐 이런 형태의 아이들이겠지만 무게중심은 가본수 씨. 자, 대부분은 이제 배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연이가 이렇게 있죠. 아, 잘 네. 그리시네. 잘 그리시네. 배꼽. 쌤! 잘 그리시네. 잘 그리시네요. 뭐 스머프야? 그게 뭐예요? 이거 이게 사람이죠. 진짜 그래서 얼굴, 배, 사람. 얼굴이 그죠? 자, 이때 무게중심 여기. 이게 뭐야? 이거 분수잖아요 이거 선생님. 안정도는 뭐냐면요. 얘가 밟고 서 있는 바닥면. 이 어딥니까? 여기죠. 바닥면이 어디까지야? 이 아래 바닥에 있는 여기가 바닥면. 그래서 이 바닥면에 무게 중심이 밖으로 나가냐 아니면 안에 있냐 이 차이야. 그래서 이 바닥면 안에 사람들은 무게 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집니다. 만약에 바닥면 밖으로 이 새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클 잭슨! 쓰러집니다. 그러면 해보죠. 이게 과학적 원리야.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내가 100만 원 쏜다. 마이클 잭슨이요. 걔는 여기 저기다가 장치, 뭐 박아놓은 거야. 아, 걔는 여기 장치를 아 진짜요? 네. 사람이 이럴 수 없어요. 우리 유연이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 자, 네. 여기가 이제 칠판이라서 여기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쪽에 세웠어요. 자, 그러면 유연이가 지금 이 신발이 딱 있는 곳이 이제 바닥면입니다. 거기에 배꼽이 살짝 나와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치죠.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엉덩이가 붙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생님 제 배꼽이 그 발바닥보다 밖에 있어 저는 안 쓰러져요 라고 하는 건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그냥 이거 안 나오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는데 배꼽이 발바닥보다 밖에 있는데 안 넘어간다? 그럼 100만 원. 오! 야 빨리 버텨 해보자. 버텨 넘어가는 거 버텨! 정리야 화이팅! 잘 넘어가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엉덩이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딱 붙이면 되죠. 자, 수그리면 돼. 아니. 뭐 이런. 앞으로 이렇게 수그려. 집에 와서 해보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나왔는데 이거 안 쓰러지면 진짜 오늘 중력을 이기는 아이야. 아이고 집에 야. 가서 연습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게 안정이야. 들어가. 자, 이게 안정. 운동 많이 그러니. 하는 사람이 배근육을 수급이 없어. 맞아요.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도 이렇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목을 들때 엉덩이를 좀 뺍니다. 여기 균형을 맞춰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 쓰러지지 않는 상태, 기울어졌다가도 제대로 돌아오는 상태. 이게 안정도야. 맞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바닥은 최대한 뭐하게 하자? 넓게 하자. 그래서 너네 노동관 가면 커다란 신발 신고 다니는 삐에로 아저씨들 있지? 그 아저씨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닥면을 벗어나갈 수가 없거든. 됐죠? 그래서 삐에로 아저씨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바닥이 이래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바닥면 밖으로 못 가거든요. 쌤 근데 뒤로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어떡해. 이게 아, 그 아. 신발의 스킨처럼. 이 아저씨 이렇게 못 가는데 이렇게 쉽게 가요. 그죠? 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최대한 무게 중심점이 뭐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됐어. 무게 중심점을 아래쪽으로 바닥면 넓게 하시면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는데 그걸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오뚜기입니다. 그 사람이다. 오뚜기죠. 얘 이렇게 쓰러뜨려봐. 대가리만 여기 온 거야. 얘는 그냥 여기 있어. 우와. 그죠? 바닥면을 여기로. 어떻게 해도 무게 중심점의 바닥면 바꿔올 수가 없어. 이거 무게중 그래서 지저를 올려면 만들어. 어떻게 해요? 어? 무게중 올려면 그러면 위를 이렇게 해주셔.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 그죠?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때요. 자, 보면 여기 바닥에 있어. 여기에 나무 한 번 이렇게 있어. 자, 균질한 아이는 무게 중심점이 항상 한가운데 있죠. 그죠? 지금은 바닥면이 여기인데 바닥면 안에 무게 중심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안정하다고요. 살살살살 기울어. 무게 중심점이 뭘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게 정가운데가 어디야? 아니야? 이쪽? 어? 네, 무게 중심점이 이렇게 왔겠죠? 살짝 올라와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바닥면이 어딥니까? 바닥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됐죠? 이 무게 중심점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무게 중심점이 올라가더라도 얘가 바닥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요 안쪽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손을 놔도 제대로 들어가요. 근데 이 바닥면의 넓이를 벗어나서 무게 중심이 여기에 오는 순간 어떻게 돼? 쓰러져요. 알겠어? 무게 중심점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얘는 뭐한다? 넘어진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정도는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전하다. 무게 중심점 안으로 내려갈수록 안전하다. 됐습니까? 네? 네, 걔는 무게 중심점이 아직 그 안에 있는 거죠. 우와. 되겠어? 네, 자 그럼 볼게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오셔서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네요. 어디야? 40, 41. 오, 예. 호명아, 11번 그림의 의미가 뭔지 확인. 아, 방금 그거. 5번, 6번. 11번 그림이 인정했어?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일단은요, 40페이지에 뭐? 4번. 4번. 5번, 6번. 시간. 7번에 이거 4, 5, 6. 7. 7, 2번, 9번, 10번, 11, 네. 12. 지랄한다. 자,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요. 선생님이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거 걸리고 아저씨 보이죠, 이거? 올리고 왔지. 우와! 얘 뭐야? 자, 걸리고 겁나 아저씨. 크네. 겁나 큰 걸리고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키가 160이야. 뭐야? 아무도 작아, 어떡해. 자, 그 아저씨 됐죠? 누워 있습니다.
누워있더니 거기에 이렇게 체중계 두 개가 잰 거죠. 그러면 결국 머리 있는 쪽에서 누르는 힘이 얼마라는 거예요? 300. 다리 있는 쪽에서 누르는 힘이 얼마라는 거예요? 250. 머리가 겁나 큰가 보다. 너 새끼 누웠는데 300번 더 나오기만 해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 그럼 결국 뭐야? 머리가 여기를 이렇게 눌러요. 다리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됐어? 돌림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 판이 휘었어? 아니죠. 돌림이 평형 상태야. 뭐야?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새끼 무게 중심점을 알아요. 무게 중심점이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A,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B 됐어? 그랬을 때 얘는 이쪽 방향 빨리 계산 반시계 방향 돌림을 주고 얘는 이쪽 방향 시계 방향 돌림을 주는데 그게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곳에 받침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이하의 무게중심점이야. 알겠어? 빨리 계산! A 대 B는 5대 6. 쉣! 그게 아니잖아. 다리로부터 몇 미터 이 새끼야. 아, 5대 6이니까 11분의 5? 야, 잠깐만. 11분의 6. 너 뭐라고 얘기했으니? 누나가 자꾸만 있으라는데? 아니지? 11분의 6. 쌤, 잠깐만요. 다리로부터야 머리로부터야? 다리로부터. 다리로부터. 야, 1.6을 11분의 6으로 해봐. 누가? 알아. 160cm. 유연아 좀 빨리 해줘. 와 저 씨. 야, K모 나와. 현수. 빨리 해. 누나가 시키잖아. 11로 나눠. 11분의 6 곱하기 5분의 8. 뭐? 11분의 8m. 55분의 48. 11분의 48. 아, 왜 다 달라? 그 11분의 6 곱하기 5분의 8에서 55분의 48 답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야, 그냥 반올림 하자. 네? 갑자기? 야, 87! 87. 87cm. 야, 0.87 만나봐봐. 데시벨. 0.87? 일리가 없어. 미터! 일리가 없다고. 일리가 없다고? 왜? 왜 나를 무시해? 11분의 48m라고. 아야, 160 곱하기 11분의 6이잖아. 아니냐? 5분의 8 곱하기 11분의 6. 그러니까 5분의 8? 1.6이 5분의 8이야. 아 그러네. 5분의 8 곱하기 11분의 6 하면 뭐야? 55분의 55분의 48. 이게 뭔데?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아니, 문답할 수가 없어, 그냥. 나 이거 소수로 구할 거야. 990분의 어쩌고를 하면 할 수 야, 있겠네. 0.87 나눠보자.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안 돼요? 야, 한 0.87 나눠보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살짝. 예. 맞겠지? 살짝 0.8지 근접값인가 봐. 예, 그니까요. 10.48 땡땡에 나오고. 뭐? 뭐라고 했어? 전이현 너 막고 싶냐? 내가 언제까지 그걸 지켜줄 순 없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양쪽에서 힘을 주는데 어느 쪽은 또 휘어지지 않는다는 건 돌림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임의의 점을 받침점으로 놓고 양쪽을 됐어 AB로 놓고 균형점을 찾으시면 진짜 여기서 8칠 딱 맞잖아! 쌤 진짜 0.87을 근접값이 나와요. 0.87땡 2땡 넘는. 그치. 또 우리 언니 또 해냈다 또 깨요. 뭐야 진짜. 자 이렇게 된다. 자 근데 그 위에 있는 4번하고 5번이 약간 골 때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골 때리게 생긴 애들 그 사실은 찢어보면 그 새끼가 더 간단해. 자 너네 4번 봐. 자전거다 자전거. 맞죠? 자전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건 쉬운데. 그러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전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회전축 거기 있죠? 걔가 받침점이에요. 받침점으로부터 꼬맹아 체인까지의 거리 얼마? 얼제로. 그렇죠. 받침점으로부터 체인까지의 거리는 R0고요. 그 다음에 페달까지의 거리는? 페달까지의 거리는 R이에요.
됐어? 네. 그러면 거리비가 R0 대 R이면 힘의 비는 얼마겠습니까? R 대 R0의 값이겠죠. 됐죠? 거기를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축을 가운데다 놓고요. 여기까지가 체인이다. 여기가 체인이다. 이게 R0다. 여기가 페달이다. R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겠어? 네. 그래서 길이비가 R0 대 R이기 때문에 힘의 비는 거꾸로 역수. 그래서 R 대 R0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1번이요. 페달이 거리 S만큼 회전할 때 체인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매나 요거 쉽게요. 여기가 1이라고 치자. 여기가 2라고 치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줘서 됐어? 얘가 이렇게 됐어. 여기가 내려오고 여기 올라가. 맞냐? 네. 그러면 요거 길이비가 1대 2면 요거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 1대2. 왜냐면 이게 닮음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비가 1대 2면 이 길이비도 1대 2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얘가 내려간 길이에 비해 얘가 올라간 길이가 그래서 짧을 수밖에 없죠.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R0, 여기가 R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달이 얼마만큼 갔어? S만큼 갔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인이 이동한 거리 얘가 얼마야? 이겁니다. 하겠냐? 네. S는 R0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R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얘가 올라간 거리 X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비례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X는 R분의 R0 S 이렇게 간다고요. 예?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페달을 아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F로 줬대요. 자, 힘의 비는 이래야 돼요. 페달이 준 힘은 R0가 아니고 F 줄게요. 됐어? 이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줬을 때 톱니바퀴에 작용한 이 힘이 얼마인지 궁금해? 그 얘기예요. 됐어? 네. X 대 R은 됐죠? F 대 R0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납득해? 오케이. 맞아? 네. 그래서 X가 구하시면 되겠죠? 자, X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R. 네. X는 R0분의 RF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페달의 크기가 F의 힘을 수직으로 작용해서 S만큼 이동시킨 후에 페달이 한 일과 체인의 한 일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인이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 맞죠? 네. 체인에 작용한 힘은 이만큼. 그러면 체인 쪽에 작용한 힘과 거리를 곱한 값이 체인이 한 일이겠죠. 그럼 체인에 작용한 힘은 R0분의 RF이고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면 R분의 R0 S라고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FS고요. 네. 이건 바로 페달에 준 뭡니까? 힘에다가 그래서 페달을 움직인 거리를 곱한값이랑 어떠니? 같죠? 그러니까 페달 쪽이든 체인 쪽이든 한일의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힘의 이득, 일의 이득은 없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 결국은 힘이 적게 들면 거리의 이동은 많아지기 때문에 한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죠? 일의 원리 설명한 겁니다. 수식으로 증명해드린 거야. 자, 5번만 하고 끊어드릴게요. 그만 째려봐. 자, 5번 보시면요. 꼬맹아, 거기 막대기 무게중심점 찍어. 거기다 라지 mg. 자, 조그만 동그라미 무게중심 찍어. 거기다 1.5 mg. 알겠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사실은 그림은 복잡해 보여도 모든 도구들은 무게중심점에 힘이 그냥 쏠려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꼬맹이가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기 정확하게 가운데에 mg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이 원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1.5 mg가 작용해요. 그럼 꼬맹아, 사실은 받침점이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받침점을 기준으로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을 만드는 거고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을 만드는데 그 둘의 크기가
어때서?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곳에 받침점이 있습니다. 됐어? 그 받침점이 있는 여기가 이거 전체의 무게 중심점입니다. 알겠어? 우리 연락 받침점 찾고 있는데 그 받침점이라는 곳이 됐어? 바로 이 전체의 무게 중심의 위치입니다. 됐죠? 그러니 전체 무게 중심점을 찾고 싶으면 낱낱의 무게 중심점을 균형을 이루는 됐어? 받침점의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전체 무게 중심점이야.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챘으니까 알겠지만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3. 네, 힘의 비율이 2대 3이니까 거리 비율이 얼마? 3대 2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막대기가 이렇게 있을 때 막대기의 무게 중심점은 전체 막대기의 절반에 위치겠죠. 예스. 그래서 그 절반의 위치에 얼마? 5분의 3만큼 더 강 지점이 전체 무게 중심이야. 네. 맞아? 그러니까 얼마? 5분의 4. 5분의 4. 뭐 이렇게 된대요. 땅. 알겠습니까? 네. 끊었다가 가죠. 하도 찌르봐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됐죠? 10분만 끊었다 갈게요.